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리해고 비슷하게 명태자를 뽑았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네요. 서울 선릉역에 있는 한 카페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펼쳐든 중년 남성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력서를 수정하고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그들. 4050 중장년이 요즘 조기 퇴직의 주 대상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전부 가명임을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예상치 못한 퇴사. 53세 최승훈 씨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20년 넘게 근무한 가구 제조업체. 그는 생산 라인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날 순간의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 손톱만 남고 손가락 끝이 완전히 절단됐어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내고 겨우 회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손을 쓰는 작업이 두려웠고 같은 사고가 또 날까봐 불안했다. 회사에 보직 변경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변경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복직 4개월 만에 그는 스스로 사표를 썼다. 30세에 입사해 25년. 퇴직금은 1억 원 남짓으로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연자 54세 이은정 씨는 한때 금융회사에 촉망받는 사무직 직원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회사의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 남편마저 명예퇴직을 했다.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학원비며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다. 처음 2년은 그럭저럭 버텼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고 주변에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결국 카페 문을 닫았다. 다시 구직에 나섰어요. 벌써 10개월째예요. 이부 보이지 않는 병나이, 그 냉혹한 현실. 최승훈 씨는 매일 아침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다. 나이 무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한 달에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면접 제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실제로는 나이 제한이 있는 거죠. 겉으로만 무관이라고 할 뿐. 이은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10년의 공백은 치명적이었다. 사무직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 공백이 왜 그렇게 길었냐고 물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마트 계산대, 식당 서빙, 청소 용역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자리는 너무 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곧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경기도의 한 일자리 박람회 전시장. 문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날 박람회에 최승훈 씨도 그곳에 있었다.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희망을 가져보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박람회를 통한 평균 취업률은 11%, 10명 중 1명만 일자리를 얻는다는 뜻이었다. 한 구직자는 8개월째 실업 상태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여러 박람회를 다녀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느 회사든 좋아요.
일만 할 수 있다면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3부 눈높이와 현실 사이. 통계는 냉정했다.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평균 월급은 381만 원. 하지만 기업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230만 원 수준이었다. 150만 원의 간극.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집 대출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요. 부모님 병원비도 보내드려야 하고, 최승훈 씨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퇴직 전 임금의 70% 수준.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은정 씨는 면접 자리에서조차 주눅이 들었다. 젊은 면접관이 물어봐요. 왜 이제야 일하려고 하세요? 10년 동안 뭐 하셨어? 라고요.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구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뭘 하려다가도 내가 이걸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있는데 지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사부 희망의 문 재교육 프로그램. 서울의 한 교육장.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무료 취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GPT를 활용한 이력서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강사의 목소리에 수강생들은 열심히 펜을 움직였다. 20년에서 30년 직장 생활을 했던 베테랑들이 신입사원처럼 노트를 채워나갔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문자 받고 깜짝 놀랐죠. 한 수강생이 말했다. 혼자 방법을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6개월간의 재교육 끝에 최승훈 씨는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행정직원이었다. 주로 관리비 부과하고 민원 처리하고 각종 행정 업무를 해요. 급여는 퇴직 전의 70%. 하지만 근무 환경은 훨씬 나았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해요. 주 5일 근무고요. 무엇보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는 후배 구직자들에게 조언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해요. 난 이건 못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다른 사연자 김송희 씨. 과거 통역사였던 김송희 씨는 결혼 후 일이 끊겼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경력은 단절됐고 다시 일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허벌판에 놓인 기분이었어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지? 어느 날 아파트 1층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 한 장. 여행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눈이 번쩍 띄었어요. 교육을 마치고 그녀는 의료관광 전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외국인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 때로는 현장 통역도 맡았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오부 기업의 시선 편견을 깨다. 중고차 진단평가 기업의 44세 이성규 씨. 그는 20년 가까이 인테리어 일을 했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그의 동료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하지만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험 많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입장이라 오히려 좋아요.
불편한 감정은 전혀 없어요. 기업 측도 만족스러워했다. 중장년 직원분들은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세요. 고객들도 만족스러워하고요. 책임감이 강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조사 결과 중장년 직원을 둔 기업의 업무 성과 만족도는 65%에 달했다. 한 기업 담당자는 말했다. 과거 경력은 다 내려놓고 오시기 때문에 자세가 너무 좋아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간절함으로 이기시는 것 같아요. 육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나라 50대, 60대 남성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3세. 하지만 그들이 일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73세. 무려 20년 이상의 간극이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35세 미만 노동 인구는 25년 내에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요. 이 상황에서 중장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또 다른 전문가는 덧붙였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40%가 되는 20년 후 기업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재취업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장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 복지 지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죠.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있었다. 외국은 40대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전문대학원에 다시 가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고용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한 전문가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금 청년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중장년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고용 여건이 나쁜 걸 본다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되죠.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중장년의 고용 안정, 후생 안정이 확보되어야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필로그 다시 앞으로 저녁 7시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최승훈 씨 손에는 저녁 반찬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바라요. 일단은 희망을 갖고 이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이은정 씨는 여전히 구직 중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요. 75세까지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송희 씨는 말했다. 어떤 일이든 한 발자국 내디디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아직 젊으니까요. 거리는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지금껏 달려온 삶의 용기를 믿으며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